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술변화법률제도 2020년도 2학기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늘 그렇지만은 참으로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전적으로 영상 녹화에 의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도 특히 그 대학원 강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도 없었고, 처음으로 녹화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 여러모로 미숙한 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종강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강의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서 과학기술과 국제인권 기본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이 개인의 사적이나 공적 생활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최근의 시각들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일반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누리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형성되었던 종래의 이제 과학기술관에서 벗어나서 모든 시민 내지는 모든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논의 강조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국가의 구조적 권리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 원리에서 그 이론적, 이념적 기초를 추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변화된 과학기술과는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접근 방식에 또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인권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인간의 존엄, 평등, 정의, 자율성 등 보편적인 인권적 가치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과학기술 연구 집단에서도 여성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권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기술과 인권이라는 표현이 더 포괄적인 의미가 의미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과학기술과 이제 인권 규범의 이제 시작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세계 인권선언, 이것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인권을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 규정한 최초의 세계적인 인권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이제 최초의 이른바 이제 포괄적인 국제 인권기법으로 이제 등장했고, 이것이 이제 등장하기까지는 지역 단위의 인권선을 통한 이제 공감대의 형성과 축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이제 인간의 권리와 의무선언, 이런 데서 보면은 이미 세계 인권선언의 규정과 유사한 조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권선언의 도출 과정에서 미국이나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제27조에 보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또 예술을 향유할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 이러한 권리를 이제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계 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기술에 관한 권리가 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계 인권선언은 과학기술에 관한 권리를 과학의 발전과 혜택을 공유할 권리와 또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이른바 이제 정신적, 또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로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권리의 주어는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의 주체는 즉 시민이 일반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두 번째 권리, 이것은 시민 중에서 과학적 산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특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2조의 세계인권선언 제27조의 제2조의 권리는 과학기술인인 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48년 세계인권선 제27조는 과학기술에 관한 권리가 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조항이고, 근대 시민혁명의 인권선언이 자유주의적 이념의 영향 아래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세계인권선언 제27조의 규정은 인권선언 역사에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에는 이제 이렇게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채무를 부과해서 인권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1966년 두 개의 이제 국제기업과 두 개의 선택 의정서를 마련합니다. 즉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기업, A기업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기업, B기업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은 이 A규약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A규약에서는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2항은 A규약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호받을 권리가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로 약간 더 구체화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A규약의 의미는 A규약에 참여한 당사국들이 규약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A규약 제15조 제3항은 당사국에게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1항의 이른바 학문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B규약에서는 제7조에서 과학기술에 관한 중요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잘 알려져 있는 나치의 인체 실험을 비롯해서 여러 생명윤리 사건들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A규약 제15조 그리고 B규약 제7조의 내용을 종합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권리에는 A규약에서 과학의 진보와 적용으로부터 혜택을 주는 권리, 또 B규약에서는 자유로운 동의 아래 실험에 참가할 권리, 또 과학기술의 권리는 과학적 결과로부터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또 국가의 의무는 앞에서 얘기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학을 공적 개발, 확산할 것, 두 번째 국가의 의무는 과학 연구와 창의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 또 국가의 의무는 세 번째로 과학 분야의 국제 협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학기술의 이념과 인권 규범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원자력이나 전쟁, 무기, 나치의 인체 실험 같은 이런 것들에서 과거 세계 인권선언의 배경이 되었던 과학기술과는 다른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장이식이나 또 복제학 분리의 탄생, 줄기세포의 연구나 유전자 공학 등 이른바 의생명과학과 관련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쟁점과 물리적 위험을 야기하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위험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유엔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요청하는 여러 국제 규범이 형성되게 됩니다. 유엔은 세계 인권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1968년의 세계 인권회의로 지정하고 이러한 테헤란에서 국제인권회의를 최초로 개최를 하게 됩니다. 테헤란 선언은 19개의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제18조가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테헤란 선언 제18조는 과학이라는 표현을 확장해서 과학과 기술이라는 표현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유엔 국제규약이 과학과 그 응용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개선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 선언 제18조에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경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큰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과학기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인권을 위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하는 경향은 1975년 유엔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한 과학과 기술적 진보의 위험에 관한 선언과 1993년에 빈 국제인권회의로 이어졌습니다. 빈 선언 그 6절의 2에서는 유엔 국제규약의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완전성, 존엄, 인권의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경각심을 요구하는 과학기술 통제권에 대한 접근은 그 인간 개념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등에서 위험평가, 충분한 정보에 대한 동의, 최선의 이익, 연구계획서의 심의 등 생명윤리에서 발달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인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인권의 모습에 살펴보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